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 하다 말았죠. 하나의 다항식을 표현하는 클래스 폴리노미알을 만들던 중이었습니다. 잠깐 돌아가서 조금 리뷰를 해보면 세 가지 데이터 멤버를 가지고 있었죠. 네임은 이 다항식에 우리가 F나 뭐 G 이런 식으로 그 한 글자로 이름을 이제 부여를 하는데, 그래서 이 다항식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항식을 이제 연결 리스트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이 first가 그 연결 리스트로 표현된 다항식의 첫 번째 항, 그러니까 첫 번째 노드를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게 first입니다. 그 다음에 size는 물론 노드의 개수, 항의 개수고, 그래서 이 슬라이드와 요 다음 슬라이드는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려고 하는 그 클래스 폴리노미알의 전체적인 오버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생성자를 뒀고, 첫 번째 생성자는 그냥 이름만 정해주는 거고, 두 번째 생성자는 이렇게 다항식을 사용자가 입력한 스트링을 그대로 주면, 그러면 이 스트링을 분석해서 이제 어떤 항들이 있는지를 찾아내어서 이 다항식을 즉 그 연결 리스트를, 그러니까 필요한 항들을 만들어서 이 다항식 전체를 연결 리스트로 표현하는 일을 하는 게 이 두 번째 생성자입니다. 좀 이따 요것부터 우리가 보기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메서드가 add term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다항식에 어떤 새로운 항을 하나 더 추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메서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 add는 우리가 코드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이 어떤 메서드의 이 시그네처만 잘 보면 얘가 무슨 일을 하는구나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add니까 뭘 더하라는 걸 거고, 여기에 입력으로 또 다른 다항식 P를 하나 받아서 결국 자기 자신과 이 다항식을 더하라는 얘기겠죠. 뭐 다른 걸 add라고 했다면 그게 좀 이상한 거죠. 그런 다음에 return 타입이 또 폴리노미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이 다항식을 더한 새로운 다항식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리턴해 준다, 이런 거겠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물론 보면 알겠지만 subtract는 빼는 것입니다. add에서 그냥 더하는 대신에 빼기만 하는 게 subtract고, 이런 메서드를 우리가 만들어둔 이유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두 개의 다항식을 더하고 두 개의 다항식을 빼고 이런 일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eval 메서드는 변수 x의 값을 주면, 그러면 이 다항식의 값을 계산해서 그 결과를 반환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메서드들입니다. 인덱스 번째 term을 리턴해 주는 게 get term 인덱스일 거고, 그리고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뭐 짐작할 수 있는 거죠. get size는 항의 개수를 리턴해 주는 거고, 이런 게 어디에 필요할지는 어딘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get name은 이 다항식의 이름, equals는 이제 이 polynomial 클래스 안에 있는 equals니까 어떤 두 다항식이 동일한지 아는지를 검사하는 건데, 이 경우에 이제 두 다항식이 동일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코딩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요 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다항식의 이름이 같으면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다항식의 내용이 같아야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그냥 이름이 같은 다항식을 찾는 거기 때문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건 약간 좀 뭐 이렇게 구현하는 게 꼭 좋은지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toString 메서드는 다항식을 하나의 스트링으로 우리가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이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클래스 폴리노미알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두 개의 클래스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했던 term이었고, 클래스 term은 다항식에서 하나의 항을 표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연결 리스트에서 한 노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멤버는 개수와 지수라는 두 개, 한 항이라는 게 개수와 지수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음 항의 주소, next 이렇게, 그리고 생성자, 이 요 항의 값을 계산하는 eval, 그 다음에 get, set 메서드들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이 되어 있었고,
toString 메서드 한 항을 이렇게 스트링으로 변환해주는 toString 메서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순서를 약간 바꿔서 먼저 이 add term 메서드를 봤습니다. 그래서 add term은 이제 기존의 다항식에 새로운 항을 추가하는 메서드이고, 그래서 어떤 이런 다항식, 지금 3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항식이 있을 때 거기에 새로운 항을 하나 더 이 다항식에다 더해주는 거죠. 그 경우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상황이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내가 추가하려는 항과 만약에 동일한 차수의 항이 있다면, 그러면 뭔가 새로운 노드를 만들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어차피 이 항과 내가 추가하는 항이 더해지는 거니까 이 노드의 이 개수 값만 두 개를 더해주면 되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즉 내가 추가하려는 항과 동일한 차수의 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제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서, 즉 새로운 타움을 하나 만들어서 어딘가에 이렇게 끼워 넣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 다항식에서 이 항들이 항상 차수의 내림 차순으로, 차수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으로 이렇게 정렬해 놓기로 했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나중에 나올 다른 메서드들을 구현하는데, 예를 들면 add라든가 subtract, 더하기 빼기 같은 메서드를 구현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숙제로 하게 될 이 프로그램을 확장해서 추가로 구현하게 될 그런 기능들을 추가하는데, 이제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항들이 항상 차수에 가는 내림 차순으로 정렬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항을 추가할 때 얘를 아무데나, 내 편한 데, 맨 앞이나 뭐 이렇게 편한 데다 끼워 넣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차수에 관해서 정렬되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예에서는 우리가 OX를 삽입한다면, 즉 X에 관한 1차항이니까 반드시 이 자리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자기 위치를 찾아서 그 자리에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이제 ordered list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드들이 그냥 별 의미 없는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순서로 항상 이렇게 순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리스트를 우리가 ordered list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에 끼워 넣어야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는 눈으로 여기에 끼워 넣어야 된다는 걸 눈으로는 척 보면 알지만, 프로그래밍 코드에서는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먼저 알아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이 자리를 우리가 왜 이 자리냐 하면, 앞에서부터 노드들을 이렇게 검사해서 처음으로 내가 삽입하려는 항보다 더 차수가 작은 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항부터 순서대로 보면서 누구를 찾아야 하느냐면, 나보다 내가 지금 추가하려는 항보다 차수가 작거나 같은 애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작거나 같은 애가 나오면, 만약에 같다면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니까 거기에 개수 값만 우리가 변경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작은 애가 나오면, 문제는 이제 작은 애가 나오면 얘 뒤가 아니라 얘 앞에 새로운 노드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단방면 연결 리스트에서 어떤 노드 앞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전에 Single Linked List 클래스에서도 add first와 add after는 있었지만 add before는 없었죠. 어떤 노드 앞에 다른 노드를 만들어서 끼워 넣는 건 단방향 연결 리스트에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값을 바꿔야 되는데, 그 앞 노드의 next field의 값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내가 이 노드의 주소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노드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것은 이제 단방향 연결 리스트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자주, 꼭 이 경우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당히 자주 만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가장 이제 간단한 일종의 트릭이 뭐냐면, 포인터를 두 개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P라는 애가 이렇게 첫 번째 노드부터 시작해서 노드를 하나씩 이렇게 훑어가면서 이 노드의 차수와, 그리고 내가 지금 인서트하려는 내가 원하는 뭔가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나보다 작거나 같은 애를 찾는 건데, 또 다른 포인터 Q라는 걸 하나 둬서 얘가 P의 한 뒤를 계속 이렇게 쫓아오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노드를 찾는 순간 Q가 내 앞노드를 밝히고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 노드의 주소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트릭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P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가 P다. 그러면 항상 얘 다음 노드의 차수랑 내가 원하는 차수를 비교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할 때 얘랑 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얘 다음 노드의 차수 얘를 비교하고 내가 얘를 가리키고 있을 때 얘랑 얘를 비교하지 않고 얘 다음 노드를 이렇게 비교하고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걸 코딩을 해보면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간단하지 않은 것이 항상 뭐냐면 그렇게 되면 내 다음 노드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내 다음 노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또 이런 if문이 하나 또 끼어 들어가야 되고 오케이? 내 다음 노드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무작정 내 다음 노드의 exponent 이런 문장을 바로 쓰면 에러 내 다음 노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에러가 생깁니다. 오케이? 그리고 첫 번째 노드랑은 그럼 어떻게 비교할 거냐? 항상 내 다음 노드랑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그럼 또 첫 번째 노드랑도 처음에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것 역시 또 무슨 한 문장으로 또 끼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오히려 생각하기에는 논리적으로는 뭐 아까 같은 그런 문제라면 내가 가리키는 노드 말고 내가 가리키는 노드 다음 노드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 간단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코딩을 해보면 오히려 뭔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추가되어야 되는 라인들이 더 많고 그래서 보통 그렇게 잘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주 간단하죠. P를 first로 Q는 null로 그래서 Q는 항상 P 이전 노드를 가리키게 하는 거니까 뭔가 비교를 하면서 P가 P.next로 한 칸 전진하기 전에 Q를 P라고 하고 Q가 한 칸 전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Q는 항상 P의 한 칸 뒤를 쫓아오게 되고 그래서 뭔가 발견했을 때 뭔가를 이렇게 내가 찾는 노드를 발견했을 때 Q는 항상 그 전 노드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add term 메소드 이렇게 구현을 했었죠. 나머지 부분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요 5줄입니다. 금방 앞에서 본 것처럼 첫 번째 노드에서 출발해서 그 노드의 exponent가 내가 지금 삽입하려는 노드의 exponent보다 크다면 계속 전진해야 되죠. 그래서 P는 P.next 이렇게 전진하는데 다만 전진하기 전에 Q를 P라고 하고 P가 전진한다면 그러면 내가 어떤 노드를 찾았을 때 P는 그 앞 노드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케이스들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찾은 노드가 내가 지금 새로 추가하려는 항과 차수가 같다면 그 경우에는 노드를 만들어서 노드를 인서트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노드의 개수 값만 수정해 주면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만약에 Q가 null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찾은 노드가 P이고 Q는 그 앞 노드인데 Q가 null이라는 것은 P가 하필이면 첫 번째 노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 리스트에서 맨 첫 번째 노드가 바로 내가 지금 인서트 하려는 애보다 차수가 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add first를 해야 되는 거죠.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새로운 노드, 새로운 항을 만들어서 끼워 넣는 건데 이것이 연결 리스트의 맨 앞에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add term 메소드는 여러분 한번 꼼꼼히 잘 좀 오케이. 그다음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이고 이게 더 편합니다. 오케이. 다시 살짝 앞으로 돌아와서 생성자 두 번째 생성자입니다. 첫 번째 생성자는 뭐 그냥 이게 다고 그래서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생성자는 이 방식의 이름을 받아서 그것을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방식, empty. 그러니까 말하자면 식으로 말하자면 제로인 방식이죠. 그냥 제로, 값이 제로인 0이라는 상수항만 가지고 있는.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생성자는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방식을 입력을 하죠. 뭐 5x의 3승 빼기 2x의 제곱 플러스 15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요 스트링을 그대로 익스프레션으로 이렇게 받아서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 안에 지금 5x의 3승이라는 항과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라는 항과 15라는 세 개의 항이 있죠. 이 항들을 찾아내어서
이제 각각을 하나의 노드로. 그래서 이것은 5x의 3승이고 이것은 마이너스 2x의 제곱이고 이건 15x의 제곱이라는 세 개의 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론 이것이 이런 연결 리스트를 실제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생성자가 하는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은 이제 복잡하다기보다는 그냥 좀 디테일을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꼼꼼하게 여러분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방식의 이름은 그냥 이름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냥 조금 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빼기, 더하기와 빼기 사이에는 앞뒤에는 공백을 하나씩 두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렉시카오네시스라고 부르는데, 하나의 스트링을 이렇게 어떤 토큰들을 이렇게 쪼개는 작업을 그냥 조금이라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equal, 더하기, 빼기, 심볼 앞뒤에는 공백이 하나씩 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서 하는 일은 그 공백을 기준으로 지금 토크나이징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스플릿 메서드로 토크나이징 하는 일을 여러 번 했었으니까, 만약에 지금 이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스플릿 메서드로, 그리고 이것도 여러 번 나왔던 거죠.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공백 문자를 딜리미터로 이용해서 스플릿하게 되면 요 예에서는, 만약에 요 예에서는 지금 몇 개의 토큰으로 쪼개지게 됩니까? OX의 삼승이라는 토큰, 이게 하나의 토큰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빼기도 하나의 토큰이겠죠? 오케이? 공백을 기준으로 이렇게 쪼개는 거니까. 그 다음에 EX의 제곱이 하나의 토큰이고, 또 플러스도 하나의 토큰이고, 15 이렇게 총 5개의, 그러니까 이게 토큰스라는 배열이, 우리가 스플릿 메서드는 이 스트링을 요거를 구분자로 사용해서 이렇게 쪼갠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나의 스트링이 여러 개의 스트링들의 조각으로 나누어질 텐데, 그거를 스트링의 배열로 만들어서 그 배열의 각 칸에 하나씩 이렇게 저장해서 리턴해 주는 게 스플릿 메서드죠. 이미 여러 번 했던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토큰스 안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큰의 종류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항들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나 빼기,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사인들이 독립적으로 하나의 토큰이고, 그래서 그 토큰들을 이제 이 포문에서 하나씩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미리 말하자면 지금 이 그 메서드는 완전하지 않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수정하는 게 이 세 번째 프로그래밍 과제의 내용의 일부가 될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는 이렇게 이 토큰스 안에 있는 각각의 토큰 T에 대해서 이제 먼저 플러스 토큰하고 마이너스 토큰의 경우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플러스 토큰이라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토큰은 이 자체가 무슨 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플러스 토큰은 이 다음에 나올 항의 개수가 양수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사실은 이 다음에 나오는 항의 이 개수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sign이라는 변수를 하나 둬서 이것은 지금 이 다음에 나올 항의 개수가 양수인가 음수인가만 기억하는, 그래서 만약에 이 토큰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쭉 보면서 플러스 토큰은 그냥 내 다음에 나올 항의 개수가 양수다 라는 것만 기억하고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sign은 1로, 만약에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내 다음에 나올 항의 개수는 음수다 라는 것만 기억하기 위해서 sign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놓고 넘어갈 거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인은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고, 나머지 토큰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항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5가 아니라 15다 이렇게 가정을 좀 해보죠. 좀 복잡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15x의 3승이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15x의 3승이라는 저 토큰을, 저 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은 여기서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읽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내야 될 값은 개수가 15고 자수가 3이다. 이 두 개의 값을 알아내면 되는 거죠. 오케이? 나머지 뭐 x 그다음에 이거 지수 심볼 이런 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15x3이라는 이 스트링에서 앞부분에 있는 15라는 숫자 부분만 떼내는 거죠. 이것은 이제 스플릿 메소드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스플릿 메소드는 뭔가 이렇게 구분자가 있어야 그 구분자를 가지고서 어디서 자를 건지를 보는 거니까 스플릿 메소드로 하긴 하겠죠. 이건 뭐 딱히 뭘 구분자로 하기가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x를 구분자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x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 경우처럼.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결국 어떤 일종의 패턴 매칭인데, 그래서 이 스트링의 맨 앞부분에서 이렇게 숫자로 된 부분만 딱 잘라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그런 일을 할 때 우리가 뭘 하느냐면 스캐너를 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스캐너를 파일 입력을 할 때 스캐너를 사용을 했죠. 근데 스캐너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유용한 클래스여서 우리가 하나의 스트링,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을 읽기 위해서 스캐너를 썼다는 것은 그 파일 자체를 그냥 하나의 어떤 스트림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쭉 연속 쭉 있는 하나의 스트림으로 생각해서 거기서 앞에서부터 이렇게 그 데이터를 읽어 나가게 해주는 그런 걸 우리가 스캐너를 통해서 한 거죠. 똑같은 일을 파일이 아니라 스트링에 대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파일에 대한 스캐너를 만든 그게 아니라 지금 t는 스트링이죠. 요 15x의 3승이라는 이게 지금 t입니다. 요 하나의 스트링에 대해서 역시 스캐너를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오케이 요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기부터 이 모든 항들이 처음에 숫자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이 예는 15x의 3승처럼 이렇게 숫자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개수가 1이라면 2x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x제곱처럼 이렇게 개수가 1이라면 숫자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요 경우와 요 경우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없이 바로 x로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은 개수가 1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1이라고 써있지 않지만 우리가 개수가 1이다라는 걸 알아놔야 되는 거고, 이렇게 1이 아닌 경우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인가 이 경우인가를 알아내는 것은 이 스트링의 첫 글자가 숫자냐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 if문입니다. 그래서 t가 지금 스트링이니까 그거의 캐릭터 0 첫 글자가 얘가 0에서 9까지의 그 숫자냐 아니냐라는 것은 캐릭터 클래스의 isDigit 메소드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digit이라는 게 0에서 9까지 숫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큰의 캐릭터 0 첫 번째 글자가 isDigit냐 그 숫자냐, 그러면 뭔가 이런 경우처럼 앞에 개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개수가 1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케이스를 나누어서,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앞에서부터 첫 번째 앞에서부터 이렇게 숫자로 된 부분을, 왜냐하면 개수가 꼭 한 자릿수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15일 수도 있지만 뭐 150일 수도 있고 이렇게 몇 자리인 줄 모르죠. 그러니까 하여간 숫자로 된 부분을 다 잘라내는 건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스캐너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건 알아두면 굉장히 유용한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요 스트링에 대한 스캐너를 만들어서 그것을 파서라고 하고, 그러면 스캐너가 find in line이라는 메소드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이 이 스트링의 맨 앞에서부터 어떤 특정한 패턴을 내가 지정해 주면 그 패턴에 일치되는 부분을 딱 잘라주는 일을 하는 게 find in line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것이 이제 역시 아까 우리 s 플러스 스플릿 메소드에서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주는데,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읽어서 공부를 해두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건데 아마 무슨 과목에서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조금이라도 배우는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그냥 정규 표현식 혹은 영어로 레귤러 익스프레션 이렇게 쳐가지고 한 30분이라도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읽어보면 나중에 여기저기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오케이, 이것은 지금 하나 혹은 그 이상의 numeric character, 그러니까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이런 숫자들로 숫자들이 연속해서 나오는 그런 패턴이라는 의미입니다. x-p 중괄호 n 주괄호라고 무슨 암호문처럼 복잡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디지트들, 연속된 디지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숫자들을 쭉 이렇게 뭔가 숫자가 연속해서 나오는 한 그 끝까지 이렇게 가서 그 전체를 딱 잘라서 그것을 하나의 스트링으로 반환해 주는 것이 find in line 메서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그냥 이렇게 스트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5라는 스트링이 아니라 15라는 정수 값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5라는 스트링을 15라는 정수로 변환할 때 integer.parseInt 메서드가 그걸 한다는, 역시 앞에 여러 번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개수가 되는데 거기에 사인을 까먹으면 안 되겠죠. 이 사인이라는 것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요 앞에 만약에 이 앞에 항들이 더 있었고 그럼 요 앞이 만약에 마이너스였으면 이건 15가 아니라 마이너스 15여야 되는 거고, 이 앞이 플러스였으면 그냥 15인 거니까 그걸 우리가 앞에 이렇게 사인으로 항상 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부호를 곱해서 그것이 이 항의 코에피션트가 됩니다. 오케이? 요 정도의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좀 읽고 또 이해하고 또 과제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한두 번 다뤄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스트링을 이렇게 파싱 해가지고 이렇게 토큰으로 나누고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여러분이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게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간단한 일처럼 사실 간단한 일이지만 우리가 꼼꼼하게 생각해야 될 경우들이 꽤 많죠. 어떤 경우냐면 15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x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의 산수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냥 15x로 끝날 수도 있죠. 1차이니까. 아니면 그냥 15 이렇게 이걸로 끝일 수도 있죠. 상수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이렇게 몇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아까 처음에 x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개수가 1이어서 그냥 x의 뭐 산수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 이렇게 잘 따져보면 경우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개수를 찾았는데 이 다음에 뭐가 꼭 있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 없죠. 이렇게 그냥 15 이걸로 끝일 수도 있죠.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깜빡깜빡하면 이제 코드에서 에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parser.hasNext, parser.hasNext는 이제 우리가 스캐너가 hasNext 메소드를 제공하는 건 우리가 파일 읽을 때 늘 했던 거죠. while문 돌면서 scanner.hasNext가 true인 동안에, 즉 아직도 읽을 거리가 남아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15를 읽고 꼭 뒤에 x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scanner.hasNext가 true이면 이렇게 체크. 그러면 이제 뒤에 뭐 x가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적어도 exponent가 1 이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일단 뒤에 뭔가 15로 끝이 아니고 뭐가 나온다면 이제 당연히 x가 나와야 될 거고 exponent는 1 이상입니다. 일단 exponent 1이라고 하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값은 물론 x입니다. 그럼 이것은 그냥 x를 찾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아까랑 비슷하게 x-pl 플러스라는 것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numeric 캐릭터가 아니라 letter,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 그러니까 0부터까지 숫자를 제외한 말 그대로 A부터 Z까지의 영어 알파벳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찾아내면 이것이 사실은 X여야 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뭔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이 variable이 X랑 다르다면 이건 뭐가 잘못된 겁니다. 오케이? 15 다음에 X가 아니라 뭐 딴 뭔가가 나왔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passing error라는 exception을 throug하도록 지금 그렇게 구현해 놓은 것입니다. passing error라는 exception 클래스 우리가 정의를 했고, passing error. 그래서 이것은 하여간 그냥 error로 이렇게 처리를 한 거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x를 읽은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올 거는 이제 이건데, 이게 또 반드시 있는 건 아니죠.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이렇게. 그래서 여전히 아직 has 어떤 has next. 아직도 끝이 아니고 뭔가 남아 있다면 그 다음에 읽어야 될 거는 요거죠. 요거. 오케이? 그래서 find in9 \\\. 요거.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null이라면, 즉 이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거라면 이것도 역시 passing error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x가 나왔고 뒤에 뭔가 남아 있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요 기호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요 기호가 아니라면 에러고, 그렇지 않다면 즉 요 기호가 나왔다면 이제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 지수 부분을 읽을 차례죠. 그래서 지수 부분은 다시 numeric 캐릭터들의 집합이니까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읽으면 역시 그것을 정수로 변환하면 exponent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없다면 그 경우에는 그냥 지수가 1이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여기 exponent를 처음에 1이라고 해놓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그 1 값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한 항을 분석해서 개수가 얼마고 차수가 얼마인지를 알아냈으니까 이제 그런 개수와 차수를 가지는 텀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오케이? 이 텀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 다항식에 추가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add term 메소드를 미리 만들어뒀죠. 현재 다항식에 새로운 항을 하나 추가하는 메소드를 그게 add term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항을 하나씩 읽을 때마다 그것을 이 다항식에 add term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이 생성자가 지금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좀 이런 코드들을 좀 읽고 이해하고 또 좀 연습해보고 하는 게 프로그래밍에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중요한 건 실제로 이 예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정도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그냥 좀 평이합니다. 예를 들면 get term은 인덱스 번째 항을 찾아서 리턴해 주는 거니까 이것은 사실은 싱글 링크드 리스트에서 get node index랑 사실은 똑같은 거죠. 앞에서부터 인덱스 번째 노드를 찾아서 리턴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먼저 인덱스의 유효성을 체크해서 인덱스가 0보다 작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null 리턴하고, 그렇지 않다면 첫 번째 노드를 P라고 하고 i equal 0에서 인덱스 번 이렇게 점프하면 인덱스 번째 노드가 나오겠죠. 오케이? 앞에서부터 인덱스 번째 노드는 처음에서부터 인덱스 번, 물론 여기서 0부터 시작하니까 항상 그런 다음에 P 텀을 리턴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뭐 당연한 거고, add는 아까 add와 subtract는 어떤 다항식을 하나 다른 어떤 다항식 키를 받아서 자기 자신하고 더해서 그러면 그 더해진 다항식이 나오겠죠. 그 더해진 다항식을 리턴해 주는 게 add고, subtract는 빼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add와 subtract는 사실은 이 더하고 빼고만 다르지 나머지 알고리즘의 로직은 거의 똑같겠죠. 더할 때 더하면 그게 add고 더하는 대신에 빼는 subtract니까 이 두 개의 메서드를 따로따로 구현하게 되면 사실 이 두 메서드는 거의 똑같고 마지막에 이렇게 더하기냐 빼기냐 그거 하나만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add와 subtract, add와 subpolynomial이라는 prime 메서드를 만들어서 여기서 여기 1이면 add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1이면 빼라는 뜻이고, 그래서 둘 다 얘를 호출해서 해결하도록. 오케이, 그러면 이제 코드의 중복이 없어지겠죠. 중복이 좀 줄어들겠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 세 번째 매개선으로 이게 덧셈인지 뺄셈인지를 구분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add와 subtract, 물론 이것은 private 메서드입니다. 이 클래스 내부에서만 우리가 이 메서드를 쓸 거고 이 클래스 외부에서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내비의 변수인 사인이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 더하거나 혹은 빼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 이렇게 새로운 다항식을 이 두 개라는 게 여기 입력으로 들어온 다항식과 그다음에 자기 자신 이 자체가 지금 클래스 폴리노미얼 안에 있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더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다항식을 리턴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렇게 원래 존재했던 다항식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원래 이 다항식 자체는 전혀 손대지 않고 가만히 놔두고 그냥 이렇게 두 개를 합친 새로운 다항식을 만들어서 그 새로운 다항식을 리턴해야 되고 원래 다항식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야 합니다.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제 새로운 다항식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새로운 empty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이 다항식의 이름만 지정된 새로운 폴리노미얼 우리가 폴리노미얼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대개 변수가 하나인 거는 그냥 이름만 지정이 되고 항은 하나도 안 만드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것은 empty 폴리노미얼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new 폴리노미얼이라고 하고 이제 자기 자신과 여기 들어온 이 p라는 두 다항식을 합쳐서 그 결과를 new 폴리노미얼로 합쳐서 이것을 리턴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할 일은 두 개의 다항식을 합하는 건데, 오케이. 이것 역시 아주 재미있는 두 개의 다항식을 합한다는 것은 결국 그 각 다항식의 모든 항들을 서로 합쳐주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5x의 4승 빼기 12x 제곱 플러스 3하고 그 다음에 3x의 5승 빼기 x의 4승 더하기 2x의 제곱 이렇게 두 개의 다항식이 있다고 하면 이 두 다항식을 우리가 어떻게 합칠 건지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제 항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거죠. 위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 두 다항식을 합치면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3x의 5승 그 다음에 더하기 4x의 4승 마이너스 10x의 제곱 플러스 3 결과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오케이? 어떻게 하면 이 두 다항식을 합칠 수 있을까? 뭐 그냥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제일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add term이라는 메서드를 만들어놨죠. 그러면 그냥 이 각각의 항들을 이 new 폴리노미얼에다가 얘 add하고 얘도 add term 이렇게 하면 사실은 되죠. 그러면 이런 이 항들이 내림차순으로 정렬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차수가 같은 항끼리 합쳐지고 이런 것들이 add term 안에서 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이제 코드 훨씬 간단해지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개의 다항식이 어차피 차수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그 사실을 이용하면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 지금 여기 써진 코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오케이. 내가 설명을 좀 잘못했네. 이건 그냥 내가 금방 가장 간단하게 한다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어차피 add term에서 이렇게 새로운 항을 다항식에다가 새로운 항을 하나 추가할 때 얘가 항상 차수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면서 또 같은 차수가 있으면 그 위에 이렇게 더해지도록 이런 걸 다
고려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요 자기 자신하고 그 다음에 요 다항식을 합쳐서 그것을 U 폴리노미알에다가 이렇게 합치는 거니까 그냥 이 U 폴리노미알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항들을 add term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항들을 거기다가 add term 하면 그러면 두 개가 합쳐지겠죠. 이것은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이렇게 코딩을 해놨다가 그거를 여러분한테 숙제로 내려고 싹 지우고 따로 그러고서 내가 기억이 깜빡해가지고 그 설명을 막 할 뻔했는데 오케이 빨간 그래서 이 지금 메서드는 그게 두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은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항들을 이 new polynomial에다가 add term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분 깜빡하면 안 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add term이라는 메서드가 어떤 그 term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죠. 그러면 얘가 자기가 새로 이렇게 어떤 term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이 term 객체를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해버리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term 객체들을 얘한테 그냥 넘겨주면 그러면 하나의 term이 나도 이 term을 항으로 가지고 있고 저 새로 생성되는 다항식도 얘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두 개의 다항식이 막 꼬여서 이제 결국 게다가 이 각 term 안에 우리가 next field까지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완전히 이렇게 뒤엉켜가지고 뭐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dd term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term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term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새로운 term을 하나 만들어서 걔를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다항식 폴리노미알 객체 그러니까 새로운 연결 리스트를 하나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항들을 순서대로 하나씩 봐야 되니까 S를 first 첫 번째 항이죠. 그런 다음에 S가 널이 아닌 동안에 S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S는 S.next 이렇게 즉 연결 리스트를 트래버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때마다 매번 새로운 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새로운 텀은 S의 coefficient와 S의 exponent를 그러니까 지금 카피를 하고 있는 클로닝을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똑같은 복제품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이 S랑 똑같은 항을 새로운 항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U 폴리노미알에 지금 add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했어요? 오케이? 지금 이렇게 두 개의 다항식이 있는데 이 두 다항식을 합쳐서 내가 원하는 건 얘가 해야 될 일은 이 두 다항식을 합친 이렇게 생긴 새로운 다항식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S라고 했는데 이 S를 바로 이 다항식이 지금 U 폴리노미알입니다. 이 S를 직접 여기다가 add term 해버리면 그러면 이 항이 그대로 여기에 add 돼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식이 아니라 이 항을 표현하는 노드, 객체가 이 안에 add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이 다항식은 그냥 다 이렇게 깨지겠죠. 헝클어져 버리겠죠. 근데 이 add polynomial, add subtracted polynomial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있던 다항식은 건드리지 않고 그 상태가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각각의 텀을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는 텀을 복사해서 새로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여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건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항들을 이 U 폴리노미알에 add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건 이제 P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항들을 add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차피 똑같은 일인데 그럼 똑같이 while를 쓰지 왜 다르게 했냐? 다르죠. 지금 요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항들이니까 이 클래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따라서 우리가 get next to me 뭐 이런 first to me 이런 멤버들을 다 다이렉트로 액세스할 수 있지만 얘는 지금 이 P는 다른 폴리노미알 객체죠. 따라서 저 P.first 이런 걸 우리가 액세스할 수 없죠. 우리가 first 같은 건 다 private 멤버니까. 그래서 이 P라는 다항식 안에 있는 모든 항들을 우리가 하나씩 꺼내서 그걸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getTerm이라는 메소드를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 equal 0에서 P.getSize 그러니까 다항식 P의 노드 텀의 개수만큼
그래서 p.get 사이즈 하면 맨 처음에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 이렇게 사이즈 마이너스 한 번째 텀까지를 각각을 t라고 하고, 그럼 우리가 이 t. coefficient t. exponent를 가지고서 새로운 항을 하나 만드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이 사인을 여기 넣어가지고, 이게 두 개가 add였으면 그냥 1일 거고, subtract였으면 이제 이 개수에다가 음수 값을 넣어서 자동으로 빼지게. 그런 다음에 이것을 뉴폴리노미알에 리턴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뉴폴리노미알을 리턴 해주면 됩니다. 이것이 두 개의 방식을 지금 더하거나 빼는 건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건 별로 이제 그렇게 효율적인 코드는 아닙니다. 이게 효율적이지 않은 이유는 사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두 코드는 다항식들을 우리가 굳이 항들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놨다라는 그 중요한 특징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두 다항식을 더한다면, 여러분이 손으로 이 두 다항식을 더한다면 당연히 이 두 다항식이 차수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을 때보다 훨씬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를 볼 필요도 없고 얘만 보면 이게 4차항이고 이게 5차항이죠. 그 얘기는 이 위쪽에는 5차항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얘는 그냥 이렇게 밑에 써줘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면 남는 게 4차항입니다. 이 두 개 보면 똑같은 차수가 있으니까 이 두 개는 더하고, 그러니까 이 예에서는 맨 처음에 얘가 4차고 얘가 5차다라는 것은 이 위쪽에는 5차항이 없다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들을 차수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놨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최고차항보다 더 작다면 얘는 짝이 없다. 얘랑 더해질 짝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사실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두 다항식을 더하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코드는 이제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사실은 이 두 코드는 다항식들이 이렇게 정렬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오케이?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고, 또 다른 한 차원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포문에 있습니다. 이 포문을 보면 i equal 0에서 사이즈까지 매번 get term i를 호출을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get term 0는 그냥 첫 번째 노드를 리턴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폼은 돌아가면 get term 1을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두 번째 노드를, 연결 리스트에서 바로 두 번째 노드를 찾아갈 방법이 없죠. get term 1을 하면 다시 첫 노드에서 한번 이렇게 가서 두 번째 노드를 찾아서 리턴하겠죠. 그 다음 루프에서 get term 2를 하면 좀 전에 얘 리턴했으니까 그 다음엔 얘를 리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처음부터 가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얘를 리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이 get term을 이렇게 반복해서 i equal 0에서 n까지 get term i를 반복해서 호출하게 되면, 그냥 좀 전에 내가 세 번째 노드 리턴했으니까 그 다음엔 네 번째 노드 바로 한 칸이 가는 게 아니라 이 루프를 매번 돌 때마다 항상 첫 번째 노드부터 시작해서 오케이? get term 3 리턴하고, 그리고 또 까먹고, 오케이? 내가 금방 세 번째 노드를 리턴했다는 사실은 까먹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또 처음에 들어와서 네 번째 노드 또 하나, 둘, 셋, 네 번째 또 리턴해주고 또 까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폼은 자체만으로도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맨 처음에는 0번, 그 다음엔 1번, 그 다음엔 2번 이렇게 해서 n-1까지. 저 폼은 자체가 2분의 n-1번에, 그러니까 이 링크를 이렇게 건너뛰는 연산이 이 폼은 자체로 그 시간 복잡도가 그럼 n 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이것이 이제 연결 리스트와 어레이 리스트의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연결 리스트가 아니라 어레이 리스트라면, 어레이 리스트에서 get index라는 메소드가 있었죠. 어레이 리스트에서 get index는 인덱스 번째 노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리턴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배열이라면 0번째 데이터나 뭐 10번째 데이터나 100번째 데이터나 거의 비슷한 시간에 우리가 다이렉트로 액세스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배열에서는, 오케이? 우리 이거 연결 리스트와 배열의 장단점 얘기하면서 맨 처음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배열이라는 것은 뭐
배열의 0번 칸이나 100번 칸이나 거의 액세스하는 시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열의 시작 주소 알고 있고 배열의 한 칸이 몇 바이트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100번째 칸에 봐야 기껏 곱셈 한 번, 덧셈 한 번 더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연결 리스트는 다르죠. 연결 리스트에서 100번째 노드를 찾아가려면 무슨 계산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00번째 노드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첫 번째 노드, 두 번째 노드, 세 번째 이렇게 찾아가는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 똑같은 get index 메소드가 array 리스트와 연결 리스트에서는 전혀 효율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array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i equal 0에서 i가 size까지 get i 이렇게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연결 리스트에서 이 코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매번 좀 전에 99번째 노드 찾아가려고 이렇게 해서 99번째 노드 찾아가서 리턴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기가 지금 99번째 있었다는 거 까먹고 바로 다음에 또 100번째 노드 찾을 때 또 처음부터 이렇게 100번 가서 100번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메소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결하는 게 이 뒤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 문제는 우리가 이 리스트의 파트 3에서 이터레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처음 얘기했던 이 노드들이 이렇게 정렬되어 있다는 점을 전혀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세 번째 프로그래밍 과제를 하면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오케이. 시간 다 됐어. 그러면 사실은 이제 거의 끝난 것입니다. 시간이 아이고 지났네. 오케이.